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소원에 따른 어패류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완도와 고흥 등 피해 우려 해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식장에는 산소 발생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평만과 등량만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전남 연안의 수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순천 지역 여행업체에 긴급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으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여행사 한 곳당 2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여행업체 90여 곳으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조 6천억 원, 지난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입니다. 피해자는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특히 국내 이주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고 체류 신분도 위태로운 점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무주군청이 발주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황계성 씨.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넘었는데도 시공사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다니는 중국인 노동자 9명의 총 임금 체불액은 6,200만 원.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주겠다며 먼저 서류 한 장에 서명을 시켰습니다. 사인 후 돈 받아요. 그야만 했어. 그리고 우리 쓰는 거 우리 한국을 모르니까 어떻게 쓰는 거 모르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으면 더는 받을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었습니다. 9층的一零9층是那个区厅的活钱准嘛钱把握我们才去的要到干完之后不给钱老板还在家等吃饭呢不给钱什么东西是 그러나 발주처인 무주군청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할 게 선거금가 지불이 됐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주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 입장이지 뭐라고 그걸 할 리가 없고. 이처럼 억울한 임금 체불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503억 원에서 1,21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고를 꺼리는 데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들 문제 제기를 하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츠려지죠. 담당 감독관분도 그냥 사업주랑 적당하게 그냥 화해해라라고 하면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치는 상황.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경도를 개발하는 미래에셋이 당초 계획했던 호텔과 콘도 등을 없애고 레지던스 분양과 관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했던 미래에셋이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찬성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명확한 입장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경도에 들어설 타워형 레지던스는 관광 숙박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전남청 반부패 수사 2대 출석한 정현복 광양시장. 정 시장은 경찰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8시간여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정 시장의 비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공무원 승진 비리 의혹 등입니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정 시장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적절한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친인척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친인척의 종교시설이 연결고리가 돼 부적절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정 시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관련해 모두 3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시청과 정 시장 자택, 친인척의 종교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소환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시장의 2차 소환 조사는 당초 2주 중으로 예상됐지만 정 시장이 다시 병원 입원 치료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 시장을 포함한 주변 측근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H발로 시작된 정 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측근 비리 수사 등으로까지 확산하게 될지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불법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공업체와 감독기관은 2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까지 제보한 주민은 봐주기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증도면과 지도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공사 현장. 야산 발파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대형 트럭이 폐 콘크리트를 싣고 와 공사장에 쏟아붓습니다. 인근의 한 철거 현장에서 가져온 외부 폐기물입니다. 주민이 직접 영상까지 촬영해 현장 소장과 전남도청에도 불법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쪽에다가 15톤 차로 한 3차 이상을 갖다 버렸을 거예요. 감독관하고 현장 감리하고 소장하고 다 있는 데서 이건 불법이니까 고발 조치를 해달라. 시공업체 측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건설업체와 합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 주민이 다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못한 업체 측은 불법 폐기물을 버린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 의원님이 계속 답변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정빙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한 거죠. 저희들은 생각에 동영상이 오래돼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한 거죠.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들 역시 불법 사실을 알았지만 시공업체의 책임을 밀었습니다. 어차피 시공 회사에서 현장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무 조치 안 하신 건 아니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하는 게 맞죠. 봐주기 비난이 쏟아지자 감독기관인 전남도는 지난 5월 제보 주민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재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최초 민원을 낸 지 2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경찰에 접수된 재수사 의뢰 사항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막합니다. 메달이 기대되는 지역의 유망주들을 한신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우 올림픽의 단골 효자 종목 양궁에는 광주의대 안산 선수가 중심에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양궁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안산은 이번 대회 개인과 단체 혼성 부문에서 양궁 부문 최초의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10대 중반 일찌감치 국가대표로 발탁돼 이제 갓 19살인 배드민턴의 안세영도 2008년 올림픽 이후에 맥이 끊긴 배드민턴의 금메달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성적을 낼 건지 이게 조금 바뀌면서 제 마인드도 좀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 신화의 재현을 꿈꾸는 야구 대표팀에는 이유리와 양의지, 허경민, 최주환 등 지역 출신 5명의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이의리는 올 시즌 프로야구 신인상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이란 2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국가대표 선수여가지고 그 꿈을 벌써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가서 잘 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화려한 기술로 금메달을 딴 도마 황제 양학산. 그동안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지만 한층 정교해진 기술과 노련함으로 9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밖에 펜싱 사브르 단체전의 구봉길, 골프의 김세영, 사이클의 나아름, 유도의 김성현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 메달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1년 늦게 열리는 도쿄올림픽.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땀방울로 감동의 드라마를 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 등 시의원 9명은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전 대표가 행정과 입법기관을 두루 섭렵하고 진보와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합리적인 소통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여권 내 대권 주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시킬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국동 임시별관청사에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가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공동 주관한 공동 육아 나눔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음 달 말까지 국동 임시별관 1층에 육아 경험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추가로 신설해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물을 가열한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 기력발전 설비 9기에 대한 질소 산화물 제거 장치 신설을 마쳤습니다.